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의 지점학원 GPT 고성입니다. 자, 오늘 2시 분야는요, 우리 한 몇십 년 된 분야죠. 리포팅 툴. 네, 우리가 기업에서 다양한 이제 양식의 보고서라든지 뭐 증명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뽑아낼 수 있는지 몇십 년 된 분야인데 그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이제 이것도 리포팅 컴포넌트화 돼가지고 굉장히 쉽게 개발자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셔스의 액티브 리포트 JS라는 이런 리포팅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메셔스 코리아의 양지성 팀장님 오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양 팀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액티브 리포트 JS를 리포팅 툴이라고 안 하고 리포팅 컴포넌트라고 하시는데 뭐 리포팅 컴포넌트라고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뭐 툴도 맞는 얘기일 수 있고요. 컴포넌트도 맞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컴포넌트라고 강조를 하는 거는 네. 이제 고객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부품처럼 개발하시는 그 컨트롤에 완벽하게 일체화시켜서 쉽게 개발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컴포넌트라는 용어를 사실은 좀 쓰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고객들이 좀 다른 여러 분야 혹은 다른 여러 개발을 하고 계시더라도 완벽하게 핏하게 거기에 이제 맞는 도구를 적당하게 가져다가 쓰셔서 마치 하나된 일체화된 솔루션처럼 이제 개발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비즈니스 리포팅 컴포넌트인데 이 액티브 리포트 JS가 국내에는 언제부터 이게 소개가 된 거죠? 저희가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제품을 이제 런칭한 지는 3년 정도 돼가는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NET 제품으로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액티브엑스 제품도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꽤 오랫동안 리포트를 공급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동안 이제 리포팅 솔루션들은 굉장히 오래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특히 이제 이런 컴포넌트 베이스의 리포팅 툴 솔루션에 대해서 좀 관심을 표명한 데들이 어떤 데들이 주로 많나요? 사실 분야적으로는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양식을 좀 많이 쓰시는 업체들에도 주로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물류나 생산이나 이런 쪽들도 많이 쓰시고, 이따가 또 잠깐 소개해드릴 저희 또 주요 고객사분들 중에서 뭐 기업 중에 학교나 이런 것들에도 양식을 또 많이 쓰시니까 그런 것들에서 즐겨 찾아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네네. 오늘 뭐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이거를 쓰시는 사용자들은 이제 프론트 개발자들이 주로 많이 맞습니다. 쓰죠.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주로 많이 쓰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많이 쓸 것 같은데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어떤 점이 가장 큰 이 메셔스의 요 툴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건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거?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서는 비용이 조금 더 문제실 수 있지만 말씀을 개발자로 해주셨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시라면 아무래도 좀 많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하시는 것도 바쁘고 한데 도구들을 이용했을 때 얼마나 퍼포먼스가 향상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도구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제일 좀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말씀하신 어떤 지금 주장인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리포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리포트를 처음에 딱 들으셨을 때 생각을 하시는 게 뭐 학교에 뭐 레포트 제출하는 거 아니면 기업에서 보고서 제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정형화된 폼 위에 데이터를 얹어서 화면에다가 이제 어떤 화면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문서로 인쇄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실 많이 쓰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수료증 같은 것들을 고객의 니즈가 있어서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 수료증을 개개인마다 다 따로 만드시진 않잖아요. 100명이 일단 100개의 수료증을 만드시진 않고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이제 폼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폼에다가 정해진 어떤 데이터만 바꿔가지고 결국 화면을 출력하는 양식을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 리포트 폼을 일단 만드셔야 될 거고 그 리포트 폼의 적당한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삽입을 해서 이런 최종 문서를 반복해서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기능을 가진 툴이나 컴포넌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문서를 만들고 쓰시는 곳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 주변에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일 많이 보시는 건 주민등록 등초본, 그렇죠. 주민센터에서 만드는 곳들도 있을 거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학교 같은 데서는 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실 무수하게 많은 증명서들 쓰고 계시고,
의원들, 병원들은 처방전, 진단서 뭐 이런 것들도 양식 위에다가 어떤 값들을 올려주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견적서, 잔고증명서, 인보이스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컴포넌트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저걸 사용하는 기관들이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모아진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뭐 어떤 그 리포트 폼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바인딩 시켜줄 거냐. 맞습니다. 그게 제일 맞습니다. 중요한 키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디자이너라는 툴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개발자들이 이제 기존에는 검은색 화면에 코딩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면 빨리 데이터 소스하고 연결시킬 때? 그렇죠. 네, 그런 네. 것들 예전에는 쓰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고 다시 또 데이터를 만드시고 하시려면 왔다 갔다 하셨어야 됐던 거예요. 웹페이지 봤다가 다시 또 코딩 하셨다가 잘못된 부분 또 발견하면 다시 또 들어가셨다가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해드려서 그 디자이너만으로 이제 폼 디자인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바인딩까지 하신 다음에 결과까지 거기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폼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이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 바인딩을 지원한다는 것은 구태여 그걸 다 그 개발자가 예전처럼 그걸 다 코딩을 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인딩을 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지만 이 바인딩을 해서 어떤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예전에는 코딩으로 사실은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은 저희 툴에서 그런 것들 작업들을 다 쉽게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것들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 리스트로 쭉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은 한 번만 출력이 된다거나 마지막만 출력이 된다거나 그게 니즈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원래대로라면 코딩으로 이제 예외 처리를 하거나 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마우스 클릭만으로 속성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뭐 거죠. 편리도 편리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 하는 도중에 그 에러 같은 것이 휴먼 에러가 많이 줄어들 테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더 빨리빨리 뭔가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개발자가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리하게 또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용자에게 결국 보여주고 서비스를 하셔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또 필요한 도구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면을 페이지별로 보게 한다거나 뭐 손으로 핀치 좀 해서 확대라고 줄이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능에 네네.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크 모드로 본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고 모아보기, 뭐 나눠보기, 맞아요. 인쇄 같은 것들, 뭐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PDF로 내보내기 같은 것들도 또 분명히 필요하신데 없었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개발자가 다 개발을 하셔야 되는 기능이 되는 거니까요. 패키지로 제공이 되면 사실 너무 편리하시죠.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컴포넌트처럼 해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옵션으로 그냥 바로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이제 이런 뉴스 사이트들 다양한 데를 볼 때, 아티클 볼 때, 블로그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다크모드라든지 그런 편의성이 잘 돼 있는 사이트를 자꾸 그쪽을 가게 돼요. 같은 걸 비슷한 걸 보게 되면 편의성이 안 좋은 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신뢰성이 또 있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걸 자세하게 좀 풀어서 보여드리면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이너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이 윈도우도 물론 지원을 하지만 요즘에 프론트엔드 개발자 아시겠지만 맥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하실 수 있도록 크로스 플랫폼들 제공을 해드리고요. 디자이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화면을 좀 가져왔는데 이런 화면을 가집니다. 이제 보시면 아마 개발자분들은 저런 식의 어떤 디자인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도구들 이렇게 편집기 같은 것들 놓고 도구 모음 해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비주얼하게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도구들도 보시게 되면 이름에서 짐작되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꽤 익숙하신 도구들일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바로 디자인하실 수 있고 위에 있는 메뉴 툴바 이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서 자유롭게 이제 마우스 클릭으로 움직여서 디자인하시는 거고 말씀드린 속성 부분 이렇게 코딩하지 않으시고 저기서 대부분 다 규칙을 설정해서 만들어내시면 정확하게 그 규칙대로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이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어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좀 전에 저 디자인을 프론트 개발자가 익히는데 뭐 그냥 뭘 노멀하게 한 얼마나 걸립니까? 별로 어려워 보지 않아서 내가 맞습니다. 네. 그 디자인하시는 데는 사실은 좀 어렵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더 어려운 게 이제 고객의 니즈를 이해를 해서 이쪽으로 풀어내시는 게 좀 시간이 걸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고객이 알고 있는 걸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용법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또 배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뷰잉하는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전통적으로는 윈도우에서 주로 이제 리포트를 보셨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반응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모바일 웹들 다 이런 것들 원활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저 상단에 아까 언급드렸던 뷰어 바 같은 것들이 있어서 기본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고객 그 개발자분들이 별도의 구축을 하지 않으시고도 바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테마도 기본 제공을 해서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개발하고 계시는 그 웹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핏하게 이렇게 넣어서 좀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내보내기도 기본 제공을 하고 있어서 뭐 PDF나 HTML이나 엑셀로도 바로바로 좀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제이슨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쉽게 저희 디자이너로 원하시는 폼을 디자인을 하시고요. 그걸로 폼을 만드신 다음에 그 폼을 배치를 하시게 되면 저런 간단한 코드로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저런 뷰어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편리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용자들은 뷰어를 보는 거죠? 맞습니다. 최종 네. 사용자는 뷰어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저걸 폼을 만든 사람들은 만든 것들이 JS 형식으로 뷰어로 가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이제 RESTful API고 OData, GraphQL. 네. RESTful API는 다들 알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어떤 용도에 쓰는 저게 건가요? 네.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는 그 제이슨 데이터베이스 형식인데요. 저런 걸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장점인 게 일종의 약간 쿼리 형식으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좀 축약해서 필터링해서 끌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REST API는 전체를 다 끌어오는 형식이었는데 저건 저희가 뭐 규정했다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DB 형식이기 때문에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거는 저기 쿼리 형태로 하려면 뭐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DB여야만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 보통의 표준의 유명한 데이터베이스들은 저런 기능들을 대부분 탑재를 표준 하고 SQL을 준수하면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제 저런 것들을 원활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다. 최신의 기술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한 가지 또 고객 사례를 하나 또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분을 저희가 모시려고 그랬죠. 저희가 맞아요, 사실 맞아요. 웨비한테 모시려고 그랬는데 또 이게 딱 시간에 맞추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모시지 못하고 제가 여기 제이제 컴퍼니의 이 대표님, 이세용 대표님 제가 직접 인터뷰했거든요. 줌으로 인터뷰한 거. 그죠? 네. 맞습니다. 줌으로 인터뷰한 거 한 5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네. 네, 온라인 사이버 대학 개발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학부에서 사용하는 뭐 그런 거. 현재는 학점은행제 이제 그 하부에 있는 이제 학점은행제 솔루션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뭐 다른 온라인 학원들 사이트들도 많이 개발하고 이제 LMS 위주로 많이 컨텐츠, 그러니까 LCMS, LMS, CDMS 같은 이런 학습용 시스템을 많이 개발한 상태죠, 뭐. 네. MS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리포팅 양식도 만들고 배포하고 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가장 필요했던 게 정형화하고 깔끔하고 리포트 양식이 나와야 되는데 웹에서 인쇄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뭐 자연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포트 프로그램의 절실히 필요했었던 거죠. 리포트 툴 이런 시장은 몇십 년대 분야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리포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환경의 변화랄까? 어떤 걸 꼽으세요, 원장님께서는? 옛날에는 뭐 아시는 바처럼 윈도우만 익스플로러만 있었는데 익스플로러만 있었을 때는 뭐 다양한 솔루션들이 다 지원을 했었어요. 액티브 X를 다운받아서 뭐 솔루션 베이스 환경에서 뭐 다 지원을 했었는데 현재는 뭐 크롬도 나오고 엣지도 나오고 뭐 다양한 환경의 변화, 클라이언트들의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여기 메시어스를 알게 된 거는 19년도부터 이제 알게 되었었거든요. 19년도부터 이제 액티브엑스 단넷 버전을 좀 사용을 계속 했었고, 최근에 한 21년도 정도부터는 이제 이 액티브 리포트 JS 버전을 최근에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그때 당시에도 검토를 좀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뭐 현재 이 기관의 솔루션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제 LMS를 많이 개발하고 납품도 하고 공급을 하지만 현재 해당하는 솔루션으로서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브라우저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굉장히 그렇죠. 다양해진 거 아닙니까? 디바이스가 바뀌고 이제 화면에 브라우저가 이제 뭐 모바일에 들어간 것처럼 모바일의 음. 사이즈가 뭐 변화된다든지 모바일에서도 사용자들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양식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 환경의 변화가 가장 컸었던 거죠. 사실 리포팅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을 다양한 곳에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할 때 네네. 어떤 체크 포인트를 우선순위랄까? 어떤 체크 포인트를 뭐를 두셨나요? 제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다른 리포트 툴들은 소비자 관점에서 뭘 만들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거는 매뉴얼 보고 하세요. 뭐 이런 매뉴얼이 있으니까 음. 이런 샘플을 보고 참고하세요라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메일로 주고받았지만 현재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음. 카테고리별로 자기가 궁금한 사항 아니면 어떻게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그게 한 2, 3일 내에 답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샘플 소스라든지 어, 오류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쓰면 가이드, 샘플 소스 뭐 등등을 올려주다 보니까 빠르게 제작을 하는데 좀 참고 사항이 좀 쉬웠다는 거. FAQ에 대한 히스토리가 쫙 있는 거네요. 개발자의 뭐 난이도, 그러니까 개발자의 능숙도에 따라서 이 개발 솔루션을 처음 도입했을 때는 쉽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샘플 소스, 샘플 가이드, 어떠한 매뉴얼 가이드를 제공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 또는 이제 1대1로만 주고받았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올렸던 글까지 참고하면서 찾아보는 부분이 좀 가장 좀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도 거기서 많이 요새 우리 참고를 하고 쓰고 있고요. 요새 우리 쇼핑몰에서 뭐 제품 고를 때도 그 리뷰라든지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보잖아요. 네네네네, 똑같네요. 맞습니다. 배포할 때는 뭐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어느 서버든지 간에 어느 솔루션이든 간에 이게 제이슨 데이터 형식으로 이제 리포트가 구동을 하거든요, 데이터가. 예전에는 뭐 음. DB에 연결해서 DB에 있는 걸 불러와서 뭐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요즘은 플랫폼들이 다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를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이슨 데이터만 어느 솔루션 서버에서 가져오든지 그 포맷만 있으면 리포트에 바로 데이터를 안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배포할 때도 아니면 다른 이기종 간의 서비스를 할 때도 음. 가장 베스트인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제이스 포맷을 준수하니까 뭐 이렇게 호환성 문제라든지 쭉 나고 그런 게 없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요즘. 네네네. 뭐 음. DB가 뭐든지 뭐 다르게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없는 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관점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한 저 반응형 화면. 그러니까 모바일이든 음. PC든 크든 작든 이 리포트가 다 알아서 맞춰준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음. PDF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아웃풋을 맘대로 내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음. 뭐 이 리포트가 QR 코드도 지원되다 보니까 QR 코드도 안에 넣어서 원본 진위 확인까지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QR 코드를 찍어서 핸드폰에서 그럼 이 리포트가 진인지 아닌지까지 검증하도록 이제 연계를 해놔가지고요. 그런 부분까지 클라이언트 음.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납품하는 기업들이 솔직히 대기업, 뭐 완전 대기업들이 아니다 보니 중소기업들이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에서 이제 대량의 솔루션, 이 리포트 툴을 살 때는 약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선, 싼 거는 한 3천만 원 선의 솔루션 베이스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음. 저희는 좀 더 이제 많은 기업들한테 공급하고자, 다양하게 공급하고자 솔루션을 찾던 중에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음.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된, 그리고 사용이 편안한, 그리고 배포도 편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 디바이스에서 지원을 하는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금액적인 측면, 서버 환경의 측면을 여러 가지를 고려했었을 때 해당하는 솔루션이 좀 가장 최적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죠, 여러분? 자, 이제 팀장님, 그 실제로 이제 백미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이래서 좋구나 하는 거 알겠는데 대략적으로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네. 시연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네. 미리 좀 준비를 했고요. 음. 그 사용법 시연을 보면서 제가 직접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사용법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거래 명세표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네네.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 명세표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 이제 디자이너 화면이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하려고
제가 요 예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네. 요거를 이제 먼저 만드시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건 가상으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가상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있을 법한 내용을 네네.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저 회사 정보와 거래처 그다음에 정보네요. 저거는? 맞습니다. 거래처 정보와 그다음에 실제 주문 정보를 나눠놨고요. 저렇게 보시면 이제 세 개의 회사, 서울 IT, 경기 IT, 제주 IT라는 세 개의 가상의 회사를 제가 세팅을 했고, 그 아이디가 이제 컴퍼니 아이디 1번, 2번, 3번을 지금 부여받은 상황으로 제가 지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세 개의 어카운트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문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오더 인포를 가시게 되면 저렇게 쭉 주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1번 서울 IT가 2월 13일에 네. 저러한 오더 아이디 정보로 해서 윈도우 2카피, 오피스 3카피, 뭐 액티브 리포츠 JS 2카피, 오피스 5카피, 뭐 네.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니즈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만들어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런 것들을 이제 좀 리스트로 화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저거를 가지고 거래 명세표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결과적으로 이런 화면을 이제 보고 싶으신 거예요, 사용자는. 네네. 그래서 거래 명세표의 특정 회사에 저 주문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문 번호에 해당하는 저런 구체적인 어떤 리스트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는 단가도 들어가야 될 거고, 공급가액도 있어야 될 거고, 부가세, 그리고 전체적인 요약도 필요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몇 카피 구매하셨는지, 얼마 공급 받으셨는지, 뭐 부가세는 얼마인지, 총액 부분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총액 부분이 총 금액으로 이제 또 올라가야겠죠.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될 거고, 저런 식으로 해서 거래 명세표가 일반적으로는 좀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하시게 되면은 각각으로 이제 구현을 하신다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 사실은 상당히 까다로우실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것이 기존에 까다로운 거가 되는 건가요? 저기서? 왜냐면 이제 저런 디자인도 구성을 하셔야 되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바인딩을 해서 그런 규칙성들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이제 하신다면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는 저걸 툴로 하시게 되면 얼마나 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구성하실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런 도구들을 일단은 먼저 이용을 해서 사전에 제가 폰만 디자인 해놨습니다. 뭐 저거는 그냥 디자인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끌어올려서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디자인 만들어 네. 놓은 거고요. 오케이. 사전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은 그냥 이제 텍스트로 입력해놨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오더 아이디를 기준으로 페이지당 화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더 아이디로 그래픽만 돼 있다. 이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시간 관계상 데이터 셋도 다 일단 구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그 디자이너 기준으로 데이터 셋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면 이제부터 굉장히 쉽게 리포트를 개발해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축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데이터셋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 번호는 그냥 데이터베이스 스탯에서 어떤 항목을 할지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오더 아이디 그냥 고르시면 되고요. 월 일부분도 먼스랑 데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셔서 이제 먼스를 선택하실 겁니다. 먼스 선택하시고, 데이 부분은 슬래시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그냥 가로 열고 데이만 넣으시게 되면 저 부분은 그냥 저렇게 구성된 대로 바로 보여지게 네. 됩니다. 품명 구성도 역시 프로덕트 네임으로 들어가 있는 거 선택하시고, 수량도 퀀티티이기 때문에 그냥 QTY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가는 제가 프라이스로 넣었습니다. 프라이스 넣으시고, 공급가액도 그냥 뭐 토탈 부분 넣으시면 되고요. 부가세는 따로 항목에 있지는 않는데 네. 어차피 토탈 금액이 10%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산기처럼 수식이 들어가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곱하기해서 0.1을 넣으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저 항목 부분은 저렇게 하시는 게 전부입니다. 따로 뭔가 코딩을 하시거나 할 부분 전혀 없고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잘 노출이 되신다는 거 보실 수 있고, 총 수량 부분도 퀀티티인데 저희가 또 엑셀 함수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썸 부분을 넣으시고 네. 퀀티티를 저렇게 감싸만 주시면 저 나와 있는 수량의 합계를 저렇게 자동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공급가도 역시 토탈을 하시고 썸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쭉 구성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가세 부분도 역시나 숫자 함수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토탈 부분에서 여기서 썸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고 0.1로 입력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함수가 뭐 지금 여기서는 썸을 썼지만 어떤 경우에는 엑셀에 또 다른 걸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엑셀에 있는 펑션을 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체는 아닙니다만 네네. 리포트 하실 때 요소에 필요한 것들 들은 네. 대부분 많이들 가지고 있고요. 네. 찾아보시면 API로 갖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요모조모 활용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또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자 하다 보니까 아까 미리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컴포넌트를 셋업을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 그러면 스테이지에서. 다시 저 셋업의 그 데이터베이스 세팅하는 곳으로 가셔가지고요. 네네. 수정을 하시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오케이, 또 오케이. 반영이 되고 바로 맞습니다. 바로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건 이제 총 금액 부분에 총액 부분을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 저걸 이제 함수로 쓰실 수도 있지만 조금 편리하게 이름으로 그냥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샵 텍스트 박스 2라고 해가지고 총액 부분에 있는 것들을 저렇게 넣으시면 그냥 바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법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식에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뭐 금방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쉽게 좀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또 수식이나 서식 같은 것들이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숫자를 다루는 거기도 하지만 통화를 다루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금액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함수 중에 저희가 포맷이라는 함수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썸만이 아니고 저렇게 포맷이라고 하고 넣게 되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그 금액으로 표현이 돼서 보여지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뭐 소수점이 필요하시면 소수점 넣는 것들도 있고 통화도 있고 퍼센트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저렇게 이제 함수로 넣는 것도 있지만 오른쪽에 저렇게 속성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서식을 선택하시고 소수점 0번째 자리까지 표현을 한다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전체가 세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3, 4분 만에 완성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저렇게 통화랑 벌써 완성이 된 걸로 해서 보여지게. 자, 이런 거를 기존 방식대로 한다면 한 얼마 걸릴까요? 지금 한 걸.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조금 더 연배가 높은 선배분들한테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이런 걸 워드로 만드시고 막 바인딩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붙으셔가지고 뭐 한 달 작업도 하시고 뭐 그때는 사실 그랬던 시절도 있었다고 할 만큼 사실은 보시는 것보다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핸즈업으로 자세히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선배님들을 했다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전환된 것이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솔루션 자체가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좀 역사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당시에 또 초기 버전이다 보니까 또 사실 그때는 국내 제품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입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도 좀 있으셨고 지원을 받는 데에 대한 어려움도 좀 있으셨고 그리고 비용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좀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현재는 국내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리포팅 솔루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능들이 다 될 것 같은데.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런 것들하고 오늘 소개하신 이제 메셔스의 이제 액티브 리포트 JS 하고는 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뭐 저희 제품이라고 물론 장점만 물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굉장히 차별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그 저희 제품을 굉장히 잘 소개해 주신 이사영 원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 합리적인 가격대 부분 때문에 선택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토탈 패키지로 공급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비용적으로 높게 하게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어떤 관심은 있고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엄두가 안 난다거나 또 방식체가 너무 배우는 게 어렵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한다거나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큰 차별점이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JJ 컴퍼니처럼 이제 사이버 교육 쪽 뭔가 어떻게 보면 ISV잖아요. 저런데 실제 자기 소프트웨어를 갖고서 뭔가 서비스도 하고 뭔가 납품도 하고 저런 회사들하고 되게 이거하고 공합이 잘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컴포넌트라고 소개를 드렸던 이유가 저희의 어떤 것들을 고집해서 저희의 뭔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다라기보다는 개발 중이신 어떤 그 솔루션에 잘 녹아들어서 이렇게 정말 하나의 솔루션으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컴포넌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서 마치 자기 솔루션 마냥 이렇게 잘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또 한번 잠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제이슨 데이터 바인딩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REST API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OData나 GraphQL 같은 최신의 어떤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반가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프론트엔드 솔루션이다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최신 프레임워크들 좀 많고 좀 핫하고 성능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해서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좀 로컬에 영세한 곳들은 그런 트렌드 좀 느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앞서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바스크립트 당연히 퓨어 자바스크립트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앵귤러나 뷰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Nust.js, Nest.js 이런 최신의 핫한 이런 여러 가지 최신 플랫폼들 굉장히 저희가 빠르게 받아들이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물론 npm으로 인스톨하는 것들도 원활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서 쉽게 개발하고 계시는 컴포넌트 솔루션에 적용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웹 프레임워크에서 저걸 불러가지고 언제 쓸 수 있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계속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도입하고 관심 가지고 이제 하고 계시는데 네. 정작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제 기능적으로 성능적으로 좀 제약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지원해드리려고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npm 설치를 지원. npm이라는 게 어떤 거죠? npm. 저게 이제 일종의 자바스크립트 스튜디오 그 라이브러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직접 그 파일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세팅을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npm 명령어들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 세팅을 해드리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쉽게 개발 시작해 보실 수 있고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제 웹 시대니까 사실 이제 백엔드보다는 프론트 개발 쪽이 맞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툴들도 되게 다양하게 진짜 많이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론트엔드 그 디바이스들의 성능도 좀 너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이렇게 발전이 돼서 제공들을 해드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백엔드에서만 해야 됐던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요. 넘어온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라이선스 안내 부분 잠깐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그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나 그러면 합리적이냐.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라이센스 가격도 오픈이 되어 있고 정책도 다 오픈이 되어져 있는 회사고요. 또 정책도 굉장히 좀 심플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발자 라이센스하고 배포 라이센스 딱 두 종류로만 나눠져 있고 개발자 라이센스는 이제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개발하시는 분들, 디자이너 쓰시는 분들은 아까 디자인 폼을 만드는 분은 맞습니다. 그분들 한 분당 이제 한 분에 10만 원씩 연간 10만 원. 네. 월 10만 원이 아니라 연간 10만 10만 원. 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뭐 굉장히 경제적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부담스러워하시는 사실 회사가 만나보지 못했을 만큼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배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도메인당 199만 원, 200만 원에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연간? 아니요, 이건 무제한입니다. 연금이다. 네. 네. 그래서 뭐 도메인이라고 하면 뭐 네이버닷컴 아니면 네. 뭐 IP로 보통 하시는 곳들도 네네. 있으실 수 있는데 그 IP당으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고기당 하나씩만 구매를 하시게 되면 영구적으로 배포를 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뭐 어떤 대학이다. 대학인데 대학이면 무슨 AC.KR 제주대학이야. 맞습니다. 제주대학 도메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런 리포트 형식 만드는데 워낙 저게 쉬우니까 이게 10명이 만들 필요 없이 한 사람이 했어. 그러면 뭐 10만 원에다가 개발자 비용 10만 원? 그다음에 도메인 제주대학 도메인 190만 원? 맞습니다. 그럼 20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약간 저희도 그걸 좀 고민하고 있긴 한데, 네, 정확하게 맞으시고요. 네, 이제 아니 너무 경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 그 컴퍼니고요. 네. 여러 이제 고객들이 조금 그 장벽 없이 쉽게 이런 것들의 혜택을 좀 누리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까 그래서 JJ 컴퍼니에 이성 대표님이 되게 좋아했던 게 이거를 거기는 이제 다양한 사이버 대학이나 다양한 뭐 학원 다양한 데다가 이제 본인이 만든 이제 LMS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납품하고 또 같이.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되게 고객을 몇십 개에 달아들어. 몇십 개당 이게 이 리포트 때문에 몇십 개당 뭐 컴퍼니 자 고객사당 뭐 이게 몇 천만 원 내라 그러면 되게 부담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이면 굉장히 그 회사 입장에서 되게 좋겠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를 그 컨택을 하시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그 포인트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격 부분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이 라이센스 정책이 이렇게 심플해졌을 때 또 한 가지 생기는 이점이 배포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고가의 뭔가 복잡하게 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백엔드에다가 설치되어져 있는 솔루션 뭐 이런 라이선스적인 제약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가 시작이 됐을 때 에러가 나거나 뭐 버전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할 요소가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도 고객분들이 또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포인트가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에는 저희가 그 굉장히 여러 나라에 글로벌하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 글로벌 컴포넌트 UI 40년 됐습니까? 네, 컴포넌트 회사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회사 이름이 알고 계신 제품을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레이프 시티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올 초에 회사 명을 좀 바꾸면서 새로운 이제 리브랜딩을 했고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올 초에 그래프시티에서 기존에 메셔스로 바꾼 거네요. 맞습니다. 메시어스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했고요. 이제 고객들을 조금 더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로 섬기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했지만 이제 시작은 1980년대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액티브엑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단넷을 거쳐서 자바스크립트 제품까지 최근에 이제 이런 제품까지 꾸준히 개발을 해왔던 실력 있는 회사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두 번째는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저희가 몇 년 전인가 누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포춘지라고 하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500대 매년 기업 그 세계를 리딩하는 그래요. 기업들을 네. 좀 이렇게 리스팅을 하는데 몇 프로나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75% 정도 되는 회사가 크고 작은 저희 네. 제품들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 제품들이라면 이따 뭐 제품이 또 다양한 군이 있나 보죠? 맞습니다. 저희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이따 잠깐 좀 언급을 네네.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175개국의 여러 나라의 개발자들이 저희의 제품들을 이용해주고 계셔서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시고 제품을 좀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또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액티브 리포트 네. 제품군이 있고요. 그리고 엑셀 같은 기능을 개발하고 계시는 웹이나 아니면 솔루션에 추가하시고 싶으실 때 예를 들면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화면에 보여주고 그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 저장했다가 반대로 다시 화면에 보여주고 엑셀 파일로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도 유실하지 않고 원활하게 보여줄 수 있는 스프레드라고 하는 스프레드 JS 스프레드 단넷이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드 차트를 주로 또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단넷 기반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즈모나 컴포넌트원이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포간시라고 해서 요즘에 정말 그 한참 유행인 그 노코드, 로우코드로 할 수 있는 비개발자 혹은 또 개발자시지만 좀 바쁜 개발자들이 쉽게 쓰실 수 있는 저런 비즈니스 웹 빌더 포간시라고 하는 제품도 저희가 또 고객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포춘지 75% 정도가 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좀 가지고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는 뭐 디즈니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랑 굉장히 좀 가까운 회사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나 뭐 도시바나 뭐 엑슨모빌이나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회사들이 크고 작게 저희 회사 제품들을 쓰고 계시고 국내에서도 물론 뭐 중견, 중소기업들도 쓰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좀 알고 계시는 삼성, SK, 현대, LG들 각 계열사들에서도 뭐 많이 쓰고 계시는 것도 적격수는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다양하게 저희 제품들을 활용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다 아주 능력 있는 엔지니어가 되게 많은 집단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데들도 이걸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컴포넌트 베이스니까 맞습니다. 자기네가 개발을 훨씬 더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컴포넌트 써가지고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력이 있는 업체들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생산성이 더 시간이 중요할 돈이니까 수 그런 데일수록. 맞습니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이제 좀 찾아보시다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시다가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성능적인 측면이라든지 가장 좋은 제품 선택을 하시다가 네. 저희 쪽 연락을 주시고 도입을 하시고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사로는 저렇게 좀 4군데 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글로벌 업체들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제 여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좀 기능적으로 오피스를 나눠서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신데 개발 오피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그 지사들이 협력해서 고객분들을 위한 좋은 컴포넌트들을 만들고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처음에 또 염려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배우기 너무 어렵지 않냐. 처음에 시작하려면 또 좀 복잡하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사실은 좀 많이 주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직접 저희한테 다 물어보지 못하시니까 쉽게 좀 도입하시고 자주다가 쓰실 수 있도록 데모나 튜토리얼 도마 페이지를 좀 신경 써서 잘 만들어 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소영 원장님 말씀하셨던 블로그인가요? 아니면 홈페이지인가요? 홈페이지에 매셔스 튜토리얼 홈페이지? 맞습니다. 튜토리얼 페이지고요. 그 매셔스 측에서는 요 좀 댓글창에다가 매셔스 요 홈페이지 튜토리얼 페이지 링크를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용법들이나 어떤 그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이디어들도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는 페이지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또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리포트가 좀 많이 확산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산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배우고 처음에 도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국내에서 이용되는 많은 이런 외산 컴포넌트들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뭐 대비해서 나름 좀 뛰어나고 훌륭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서비스나 이런 측면에서 실망하셨던 부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원 같은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매시어스는 이제 다른 곳들하고는 다르게 한 15년 정도 전부터 한국에 지사를 설립을 했고요. 베이스는 다 개발자들 베이스로 해서 지사 세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개발자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어려운 포인트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블로그도 활성화된 것 같은데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포럼 사이트가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제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말씀드린 개발자 출신의 어떤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답변도 드리고 그리고 먼저 이제 질문들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답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색을 통해서 이미 또 원했던 답변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편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포럼 사이트입니다. 아까 이제 이게 일단은 그러면 여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오늘 방송을 보고서 여기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하려면 뭐 이렇게 프리 트라이얼처럼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30일간은 네. 전체 모든 기능이 열려있는 테스트 트라이얼 버전을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물론 이제 하시다가 조금 더 기간이 모자라시거나 하면 그런 것도 별도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또 연장도 해드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지사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부분들이 저런 제품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 지사가 없는 곳들이 한국 그 개발자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예를 들면 한국어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한국 고객들이 많이 요청하는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 본사 쪽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진 않거든요.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근데 저희는 한국 지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요청도 직접적으로 본사 개발팀에 어레인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제품 도입을 하실 때 저희 또 영업팀이 있기 때문에 방문을 드려서 설명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줌이나 여러 가지 방문들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고 또 영어가 편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지만 개발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한글화가 되어 있으면 좀 낫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한글화도 열심히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매치어스는 그러면 그 실제로 본인들의 컴포넌트를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의 뭐 웹이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좀 활용해요? 내부적으로 작은 어떤 그 자동화 툴 같은 것들은 가끔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 본사에 보고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전화나 메일 저런 채널들이 열려 있으니까는요. 보시면서 오늘 그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런 것들 내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렇게 올려주시면 저희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개발자 포럼이 저게 아까 말한 맞습니다. 블로그처럼 돼서 뒤에 어떤 FAQ가 다 쌓여 있고 다양한 템플릿도 있는 거고 저런 거네요. 맞습니다. 저쪽에 가시게 되면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실 만한 자료들을 저희가 또 먼저 올려드리기도 하니까는요. 방문하셔서 좋은 또 자료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어떠세요? 이제 아까 포가시라는 로코드 툴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노코드 쪽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본인 느낌에 지금?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먼저 좀 많이 좀 유행했던 개념이고요. 국내에서는 살짝 좀 늦게 좀 바람을 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이제 그 고객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방문이나 대면 같은 것들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개발자들의 수요는 좀 한정적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직접 참여해서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노코드, 로우코드가 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래서 폰컨시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문도 할 거니까 설문에 또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은 설문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개별적인 답글도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팀장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조성영님, 네, 액티브 리포트 솔루션을 각종 데이터 소스, ODBC라든지 OLEDB, 단넷, XML 등의 인터페이스 할 때 호환성 문제는 없는지, 다양한 OS 환경에서 동작을 원하는지, 그리고 버전 업그레이드 시 어떤 형태로 확장되는지와 솔루션 배포 및 운영 관리 측면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세요, 고객분들이. 왜냐면 이제 아마 이분은 리포트를 기존에 사용을 해보셨거나 경험이 적어도 있으셨던 분이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웹을 만드실 때 저희 같은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리포트 프로그램을 많이 좀 고려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저런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DBMS 쪽에서 보통 관장을 하는데, 저희는 저 DBMS를 직접적으로 뭔가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다. 그 DBMS 자체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 기능이 활용되어져 있는 제이슨을 저희가 그냥 넘겨받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역할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이슨까지는 잘 저희 쪽으로 전달이 됐다. 그 DBMS에서 잘 컨트롤을 해서 가져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쁘게, 그리고 말씀드린 그 규칙에 따라서 쉽게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여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나 어떤 유지보수는 그 DBMS 자체에서 이미 너무 훌륭하게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어떤 버전이나 이런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 OS 환경도 원활한 부분도 역시나 저희가 이제 웹에서 보통 하게 되면 브라우저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크롬이나 뭐 사파리나 이런 것들 주로 이용하실 텐데, 크롬 사파리 자체가 워낙 웹 표준을 잘 운영을 해서 돌아가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들을 완벽하게 호환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지켜지는 한 버전이 올라가더라도 저희는 완벽하게 리포팅을 네네. 솔루션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프론트엔드 쪽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시고 이제 아예 백엔드나 혹은 뭐 윈폼 형태의 리포팅을 고민을 하신다라는 부분이시라면 저희 액티브 리포트 단넷이라고 하는 제품도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도 좋고요. 그것도 저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또 도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전승우님은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슈나 해결을 통한 노하우 차별점 궁금하다는데, 혹시 뭐 팀장님 그동안 이제 다양한 고객들 만나서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할 때 이걸 사용한 사용자 고객분이 이걸로 뭐 골머리 앓았던 거를 와우 하는 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그 기술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좀 있으세요. 그래요? 예를 어떤? 예를 들면 저희가 만나는 사용자들이 개발자이신 경우도 있지만, 네. 이제 정말 니즈만 가지고 계신 사용자이실 경우도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리고는 뭐 두 기능이 같이 좀 섞여 있는 개발자시긴 하지만 이쪽 분야에 정말 전문가는 아니신데 네네. 이제 니즈를 갖고 계셔서 좀 풀어주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신데, 그렇게 해서 이제 뵙게 되면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풀면서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의 어떤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약간 서로 모순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스스로가.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희 제품하고 좀 잘 섞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 방향이 맞겠네요 라고 하면서 설득이 되시고 해결을 하시고, 이런 경우를 제가 가끔 좀 네.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가장 고객들이 보통 만나면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뭐 고민이랄까? 이런 게 좀 골치 아파요 하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 도입을 할 때에 하던 방식 자체가 이제 패키지 형식으로 전부 다 이제 공급을 좀 받는 시기다 보니까 그 유지 보수 혹은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솔루션하고 잘 핏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신 이유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컴포넌트 제품인 걸 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갔을 때에 다른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정말 네. 그 기능 독립적으로 잘 동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독립적으로 간단하게 구축이 가능하네요. 라고 좀 해결을 받으신 이유가 많이 있으신 것 네네. 같습니다. 김재웅님은 현재 현업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 연동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업이라면 다양한 백엔드 시스템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연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 같은 경우는 사실 리포트의 기능에 대한 제품 문의라기보다는 저희 전체적인 제품을 놓고 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시스템 연동 기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터페이스적인 이야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MS 쪽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좀 친한 단넷 베이스 쪽 회사다 보니까 단넷 베이스 쪽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능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주고받는다라거나 혹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중에 어떻게 좀 가공이 돼서 원하시는 데이터만 잘 거공돼 가지고 좀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제품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하에서 요즘에는 단넷 같은 경우는 단넷 프레임워크를 지나서 이제 코어 쪽, 단넷 5, 6 쪽으로 좀 이제 계속 가고 있고 최근에 아마 A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자체 네이티브한 기능과 함께 저희 제품을 잘 써보신다면 아무래도 저런 부분들이 좀 쉽게 해결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영선님은 이게 아무래도 컴포넌트는 좋은 거지만 이걸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뭐 컴포넌트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초보자를 위한 학습 채널이나 비대면 챗봇 같은 문의 채널이 지원됐는지요? 저희가 아직은 챗봇은 마련을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럼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정말 전문 기술자 혹은 개발자분들이 저런 답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학습 채널 부분은 아마 아까 보여드렸던 시연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어떤 양식도 좀 올라와 있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천천히 좀 진행이 되는 어떤 세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곧 조만간 만들어서 네네. 제가 좀 녹화를 해가지고 네. 올려드리고 좀 서비스를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뭐 모든 분야마다 이제 생성형 AI 얘기가 많은데 어떠세요? 양 팀장님은 이제 이 메시어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생성형 AI랑 뭔가 언젠가는 뭔가 또 같이 뭔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융합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UI 컴포넌트 위주거든요. 화면에 네. 보여주고 노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인간이 받아들이기 쉽게 결국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될 것 같은데요. AI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필요한 굉장히 합리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런 것들을 또 사용자는 요약해서 어떤 요약된 정보로 결국 받아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연동이 된다고 하면 아마 어떤 선택을 하시는 입장에서 있으실 때 대시보드나 이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쉽게 네. 좀 여러 가지 각도로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효숙님, 리포팅 디자인은 별도의 도구가 있는 것인지 오피스 기반의 형태로만 가능한 건지와 컴플러스와 같은 시스템과 연동해서 결과를 웹뷰로 표현하도록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도입 기업들은 어떤 기능을 좋아하였는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그 도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제품을 한번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 인스톨러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이든 아니면 맥 시스템이든 심지어 리눅스 시스템에까지 설치해서 아까 보셨던 화면을 바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컴플런스 시스템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로 연동되어져 있는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웹 그 뷰어를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잘 녹이셔서 연동을 시키신다면 아마 원활하게 좀 표현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도입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쪽을 좀 설명해 주신 JJ 컴퍼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만약에 없었다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때문에 도입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그렇죠. 형식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쉽게 도입하시고 좀 효율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가장 장점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임종택님, 리포트의 출력 양식을 do it yourself 형태로 유저가 정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 뷰어에서 보이는 형태 그대로 이 내보내기 형식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PDF 같은 형식이 될 것 같은데 화면 그대로를 PDF로 내보내기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PDF에서도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원래는. 네네. 그래서 내부적인 뭐 어서라든지 아니면 뭐 패스워드를 설정한다든지 어떤 성능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코드로도 그리고 UI적으로도 그런 것들 세팅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좀 원하는 양식으로 내보내기 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규님, 메시처스는 업력이 어느 정도 된 기업이고 액티브 리포트는 SaaS용으로 제공되는 건지 다른 딜리버리 방식도 있는 건지 뭐 제공 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업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40년이 좀 네네. 넘었고요. 그리고 사스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뭔가를 딜리버를 하지는 않고 저희는 이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사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한 고려가 있으시다면 가능은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위한 아직 그 비용 옵션은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 또 한국 지사가 있는 거니까는요. 네. 그런 부분의 상담은 편하게 또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체님, 리포트를 개발자가 DB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제공되는지요? 시각화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입니다. 저 부분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아시는 분들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나눠져 있으니까 또 당연한 거다라고 또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백엔드 쪽으로 직접적으로 뭔가 DB 쿼리를 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기능이 나누어져야 조금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안정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백엔드 부분은 백엔드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대신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받아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퍼포먼스 좋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한수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워드나 파워포인트 등의 양식을 리포트 디자인에서 읽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없을까요? 저 질문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받아요, 저희가. 근데 저희도 이제 개발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마 저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이제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저런 비슷한 폼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양식들이 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 처음부터 개발하시려고 하니까 좀 번거로우시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아서 저희가 저건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아니면 PDF로 거기다 될 수 있잖아요. PDF. 근데 PDF가 이제 읽어내는 속성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리포트를 실제로 개발을 해보시면 그래도 쓰실 수 있는 어떤 컨트롤들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결과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리포트는 네. 어떤 규칙을 정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컨트롤을 배치하는 형식의 개발이다 보니까 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바로 쓰실 수는 없을 거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요거를 오늘 본 요것들을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설문에 자세히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팀장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좀 이름 불러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 너무 다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조성영님 하고요. 네. 그리고 이호승님 네, 또 좋은 오케이. 질문 해주셔서 자, 조성영, 이호승 요 두 분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여드려 있고요. 나머지 세 분은 저희가 추후에 추첨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성영, 이호승. 네. 자, 팀장님, 오늘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좀 긴장도 됐고 네, 여기 나오신 분은 했는데 다 처음이야.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네. 저도 또 굉장히 좀 재밌는 질문 많이 받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면 마치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컴포넌트 컨트롤들로 개발자 분들에게 또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액티브 리포트 JS를 도입하시면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리포트 그 솔루션 개발에 리포트라는 또 새로운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까 메셔스의 개발자 포럼 그 사이트가 거기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시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네, 자,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